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댓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간단히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을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전에, 그러니까 학원을 언제 다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된 사람들은 뭐 기네 아니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뭐 한 7년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게 된 또는 알게 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학부모님은 고등학교 자녀가 처음인 학부모도 있고 이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또 이 전형에 대해서 또 100%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만약에 다닌다면 언제쯤 다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쭉 3년 내내 다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인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공부해도 예를 들어 뭐 충남대나 강원대처럼 이렇게 국립대 있죠? 그 국립대라고 하면 보통 그 학과가 아무리 못해도 4등급 초반대까지 갈 거거든요. 4등급 중반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4등급 초반대 또는 3등급 대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수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일부를 빼고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들,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하는 것들, 이쪽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은 지방대학들, 지방사립대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특정한 과 빼고는, 예를 들어 간호학과나 아니면 뭐 의대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4등급 일부 빼고 5등급부터는 수능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서요. 내신에서 5등급 이하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학생들이 가야 될 곳은 지방 거점대 밑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대에 강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대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에. 마찬가지로 물론 의대나 간호학과는 제가 열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죠? 뭐 지방에 보면 웬만한 대학들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 없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에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지방대의 경우에는 부산대하고 충남대 말고는 없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나머지 애들은 수능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교 내신에 집중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전형의 한 43%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인원이 많고 학생부 종합이 적어요. 그 다음에 물론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야죠.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아이들은 수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7, 8, 9등급인데 7, 8, 9등급이 서울 7, 8, 9등급이 막판에 이제 성격이 바뀌었어.
이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라고 하면 늦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도 이 아이가 정신 차린 그 각오만큼의 그런 대학을 갈 만한 조건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수능으로 공부할 필요가 수능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이제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내신은 학교 공부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1번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1번이라는 것은 학교 공부에 몰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몰빵하라는 거죠. 학교 수업에 몰빵하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그 집중의 정도를 모르면 쉬는 시간에 가서 질문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것 역시도 아이들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학교 주변에는 이제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미리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근데 선행을 할 때 이 아이는 학교에서 또 한 번 들어서 완벽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잔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 망가져 가는 거죠, 이 아이가. 근데 한 반에 일반고에서 30명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이 학교 수업에 이렇게 망가져 가는 아이들이 24등급이면 이 40%, 그러니까 4, 30, 12명인데 12명까지는 안 가고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30명 중에 20명은 좀 더 얘기하면 한 25명? 24명은 5명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망가져 가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는 이미 학원에서 배웠어. 근데 굳이 저 얘기를 뭐 똑같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문제는 학교 수업에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면 학원 수업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 6, 7, 8, 9등급은 이게 굳이 걔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바짝 가서 뭔가를 한다? 이것은 충분히 또 다른 이제 가능성이니까, 학원은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닐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준비도 잘 안 될 뿐더러, 그죠? 왜냐면 굳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선생님 따로 만나서 질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학교 선생님이 편해요. 일단 혼나기는 많이 혼나지만 또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만 이렇게 쳇바퀴 돌듯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1, 2, 3등급 안에 1, 2, 3, 4등급들이 학교에 그런 아이들 1, 2, 3, 4등급, 1, 2, 4등급 초반 때까지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제가 학교 가서 이렇게 만나보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4등급 초반 때까지도 아이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맞아요. 근데 이 가능성이 이제 이 아이의 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거냐면 남들은 다 학원을 다니니까 나만 안 다닌다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하는데 1, 2, 3등급이라고 하면 1, 2, 3, 4등급이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공부에 집중해서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업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게 해가는 게 오히려 이 아이의 자존감을 더 이렇게 살려줄 수가 있다. 아이들은 자존감이나 자부심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동기부여의 것도 되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고 영상을 듣고 이 아이가 100% 인지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 학원 안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 아이가 뭐 그러네 그 정도야 뭐 나 해 이렇게 한다면 걔는 학원을 다녀야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보인다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것도 말이 된다. 다만 그것을 살짝 겉으로 보는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겉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이라면 학원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갖추게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역량인데 이 국어 역량에 밑받침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 독서나 중학교 때까지 독서도 있고요. 당연히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다면 모의고사는 못해도 3등급 초반대 아무리 못해도 가 나올 거예요. 독서 역량이 있었던 아이라면. 근데 독서 역량이 없었던 아이들은 그 밑으로 쳐지죠. 다만 독서 역량이 없었으면서도 1, 2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그 역량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처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의고사 성적이 더 오를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잘 올라가기가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5%? 95%?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봐서, 그러니까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라면 학원 공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뭐 학생부 종합 갈래니까 학생부 내신 딸래니까 학원 가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학교 공부만 가지고는 어려운가 봐요.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왜 타당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물론 걔네들이 학원을 다녀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교사가 가르칠 때 일단 쉬워요. 어느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고에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30명 한 반에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얻다 댈 수가 없어요. 수준을 그러면 그 중간 정도에 되는데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쉬운 거고 못하는 애들한테도 어려운 거고 가운데 애들만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가르치는 반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니까 학교 공부도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공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방과후 수업이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만, 근데 방과후 수업을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학생부에서도 보면 평가 요인이 될 수는 있었죠. 그게 적혀져 있었을 때는. 왜냐면 그 아이가 무슨 수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역량치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차피 못 적게 되어 있으니까 방과후 수업은 그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새해 1학년 됐으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학원 보내는 것은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만두면은 조금 이렇게 아이가 리듬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듬을 못 하니까 아니면 이때 어떤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학원 안 다니고 나 혼자 공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도 너 이번 중간고사까지 다녀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끌려가는 공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1, 2, 3등급인데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지금 1, 2, 3등급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현재 하던 대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공립고하고 사립고가 또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 학교 내신은 어차피 선생님이 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아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니까 학원 가서 높은 점수 받아서 높다는 건 아니죠. 다만 학원 가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 내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많다. 근데 그 확률 밑에 숨겨져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학원에서도 수업 태도가 좋고 학교 수업에서도 수업 태도가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가 학원 가서 더 높은 성적을 올리는 것인지는 사실은 연구해 볼 대상인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이가 능동적인 아이인데 능동적인 아이이면서 수업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아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아이가 매우 수동적인 아이이고 수동으로 공부하는 아이라면 학원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다만 수능 성적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오히려 1, 2학년 때는 독서를 시키는 역량하고 영어에 대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읽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리스닝을 많이 한다든지 영어 미드를 본다든지 하는 걸로 이 아이 역량을 키워가면서 특별히 이제 수학이 부족한 경우에 수학을 이게 자기가 질문하는 게 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질문하는데 그런 거라면 학교 선생님한테 일일이 질문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이 아이가 당연히 학원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게 한 10%, 20%, 30%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혼자서 극복해가는 방법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선생님과의 교감 속에서 선생님과 의사소통 속에서 뭔가 이루어낸다고 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부심도 남다를 뿐더러 이 아이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물들이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아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전에 그 독서 역량과 영어 역량을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고3 때 이제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의대도 가고 또는 뭐 의대를 가면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뭐 학원에 몰빵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3학년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2학년 말에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1월부터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신을. 그러면 이전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닦여진 실력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봐도 1, 2학년 때 학원을 안 다녔던 아이들이 3학년 때 요거 이제 수능이 필요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아이가 이 결과물들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도 그냥 꾸준히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보다 1, 2학년 때 안 다녔다가 1, 2학년 때는 이제 완전 실력을 닦아 나가는 거죠. 내신도 관리해가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도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다만 기초 실력은 다져놓은 거죠. 왜? 아까 독서 역량이 곧 국어 역량이라 그랬잖아요. 국어 역량과 이렇게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독서로 닦여진 이 아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영어도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것은 탐구하고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면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국어 1등급을 잡고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을
국어 1등급을 잡은 아이가 수학, 영어, 탐구 1등급을 잡을 확률이 높지만 국어 2등급 잡으면서 수학 1등급이 나온 애는 이제 이게 완전히 탄탄한 국어가 이제 탄탄하지 않은 1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처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예전 영상이나 예전 기사에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 2, 3등급 아이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학원을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애면 학원을 안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엄마가 생각할 때 제가 딴짓하고 무슨 가끔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머리는 휴식이 필요하니까 그 관리가 좀 제대로 되는 아이라면 학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수동적이라고 하면 학원을 보내야 될 확률이 그것도 이제 좀 따져보긴 하지만 왜냐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동적이면 학교 수업에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빵꾸 나는 부분도 있고 질문하래도 질문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학원에서도 뭔가 해서 내신에도 따놓은 거죠. 이제 이런 아이가 학생부 교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수동이니까 두 개 플러스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학원 수업도 듣고 이것도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학생부 교과로 갔을 때 그런 거라고 하면 그렇다. 다만 아까처럼 지방 거점 국립대나 수도권 대학, 특히 이제 인서울 대학급 정도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는 것은 3학년 1학기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러려면 이 아이가 수업에서 완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수능 최저의 조건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주는 수능 최저에 맞출 때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무조건 보내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하고도 좀 이렇게 밀도 있는 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하고 엄마나 아빠랑이든 엄마랑이든 이 대화가 좀 잘 되는 그 쪽하고 아이하고 이런 건데 내가 이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런다는데 너는 어떤 거에 속하냐? 너는 어떤 것이 더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닌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게임하는 시간은 더 늘 수는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여유의 시간은 남아 있을 테니까. 다만 그것이 관리가 되냐 안 되냐가 아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기본 독서의 역량이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리고 독서 역량과 영어 역량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 생활도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가 됐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도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거에서도 이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흥미를 느낀다는 말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가 있다라고 해도 아이고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또는 이 아이의 어떤 자존감, 자부심을 막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역량이 커져요. 그래야 이 아이가 같은 책을 봐도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자기의 어떤 이상을 갖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역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아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필요한 아이, 안 필요한 아이, 또 학원이 필요하면 언제 정도 필요할 거냐, 또 아까 대입의 전형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아이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고3 때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수업을 하고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역전이 가능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시험의 결과가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11월 달에 시험을 보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들이 그거는 이제 시간이 더 긴 거죠. 지금보다는.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은 올 8월이면 마지막이잖아요. 시간이 적죠. 다만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모든 아이가 다 역전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역량이 있는 아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이전의 영상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가 학부모에게 제가 역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이가 어쨌든 어느 경우도 수동적이다라고 하면 뭐 이것은 아까처럼 뭐 학원 보내서 가져오는 게 낫는 거죠. 다만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날에 제가 이제 그 동기부여나 또 다른 면을 찍겠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제가 이 학원을 다녀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늘상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능동적인 아이라면 학원 다니는 시간에 오히려 책을 읽고 영어 역량을 키우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미드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아이 성장을 돕게 될 것이고, 실제로도 결과로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립과 공립의 차이도 얘기 드렸죠. 사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학교 선생님이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니까 그 시험 문제를 완전히 분석한 학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사실은 요령이 더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어느 경우이든 수업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상태에서 제가 얘기했던 수업의 방식대로 한 상태에서 그 요령이 필요한 것이지, 요령만 갖고 한다면 그 시험 그 한 번은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은 동물이다 보니까 그 성공한 모델을 계속 찾게 돼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물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 아이를 더 가치 있게 만나고, 또는 뭐 대학교 가서나 사회에 가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 학원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